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요청하신 부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점사, 우려점, 복음된 관효와 형용의 의미. 저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육교점을 쳐보았습니다. 질문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휴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수천수 변수를 둔 신월 갑인일. 일전에 이런 우려점에 대해 여쭈었을 때 동요 세요 극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해석에 참고했습니다. 저의 해석은 세요 손신금 임하고 월지에 힘있고 암동안이 좋다. 암동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동요형 진토와 관 임목 세요 극하지 않으니 사고 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겠다입니다. 저의 해석에 틀린 점은 많겠지만 틀린 점은 무엇인지 맞는 점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이 점괘에서 휴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보낼 수 있겠다라는 A라는 답을 저에게 준 것 같은데 동요 복음된 형 진토와 관 임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쭙습니다. 저는 그저 막연하게 복음께 엎드려 신음한다. 충하는 날 성사시기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요. 복음께의 의미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월 갑인일 수천수 변수래등 2효, 3효 동해가지고 복음이 됐습니다. 넷괴 복음. 1, 2, 3효까지는 이제 넷괴, 위에서 이제 복음 이름은 외괴 복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동효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세효는 암동을 했어요. 그러면 2효, 3효, 4효가 동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느냐. 이 토는 소녀를 토생금하죠. 이 신금은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수가 동하지 않았으니 동한효, 임목, 금극목으로 가는 거죠. 그래, 이 목은 어디로 가요? 목생화를 가야 되는데 화가 보이질 않으니 목토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이 형효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형효. 물론 이 관효한테도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하고, 근데 문제가 없는 거는 유일하게 이 세효가 문제가 없는 거죠.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휴가는 끝나셨겠지만, 휴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일지가 관효란 말이에요. 관효가 이렇게 세지를 인신충으로 암동을 한단 말이에요. 암동을 하기 때문에 관효가 소녀를 암동한다라는 것은 음양오행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효가 이제 신금인데 관효가 임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극을 해도 내가 극을 하는 경우지만 이처럼 이렇게 월이나 일에 관효가 임해서 관효가 신금, 소녀를 극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타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동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규에서 가장 또 두 번째 큰 문제가 되는 거, 택효의 관효, 임목이 임했는데 일과 함께 똑같이 임목, 관이 이제 병돼 있는 거예요. 나란히 이렇게 택효에 병돼 있는, 관효가 병돼 있는 경우는 이전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도둑을 맞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점괘의 질문,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뭐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다 라는 게 답이고, 그 다음에 임목, 관이, 일지의 관이 소녀를 이렇게 암동하는 것은 추후에 사고, 질병의 암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내꾀 복음이 된 것, 내게 복음이 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러니까 친가 쪽이나 뭐 나의 일이나 나의 가정이나 집 안에서 집 안에서의 일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일지하고 태교의 관효가 병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다든가 뭐 분실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꾀 복음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형효가 토생금, 금극목, 목극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진토 형효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그리고 아주 절친한 친구, 지인 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꾀 복음에 대해서 뭐 복음께 엎드려 신음한다, 충하는다 성사시기, 뭐 복음께의 의미를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께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거는 엎드릴 복자, 을풀음자를 써서 이제 엎드려 신음한다, 슬피 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께 복음은 집안, 내부, 친가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께 복음은 집 바깥의 일, 사회적인 업무, 뭐 회사, 그리고 동료, 회사 동료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인 관계,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께냐 외께냐는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 자체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정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형효를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제, 자매, 사촌, 그러니까 내꾀니까 이제 친가 쪽이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친척이나 뭐 친척 형제, 그리고 친자매나 뭐 형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돈으로 향하는 거예요, 돈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충하는 날 성사 시기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복음궤가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뭐가 성사가 되고 언제 되고 이렇게 볼 거 없어요. 복음이나 반음이 이루어지면 99%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좋은 일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제 블로그에 있는 거 가지고 물으셨어요. 뱀에게 물렸는데 어떤 꿈인가. 택화역변 천화동인, 진월개사일, 택화역. 오효에서 관효가 진신이라면 운전자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일 교통사고가 일어남을 봐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택화역변 천화동인이면 상효가 이렇게 동하는 건데,
관유가 상요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개사일.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오효가 관유일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내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이 점괘는 지금 미토가 동해가지고 다음 날인 이제 가보일 날 몸이 안 좋겠다라는 이제 해단을 했던 그 점괘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식으로 오요에서 관유가 진신이라면 이거는 상요에서 이제 관이 진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요에서 관유가 진신이라면 운전자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일 교통사고가 일어남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래 이게 뭐 오요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 내일 5일날 가보일날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일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점괘 자체가 제가 풀이를 했을 당시에 봤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일날 그러니까 다음 날인 개사일 다음 날인 가보일날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일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며칠 더 지나서. 그러니까 질문이 좀 이렇게 같은 점괘인데 만약에 오요의 관유가 진신이다. 이게 오요가 관이 진신이 아닌 점괘잖아요. 이 점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점괘를 아예 그냥 예시를 가지고선 말씀을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기가 좀 편한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효관 미토가 월지나 일치의 합을 이루면 그럼에도 운전자는 몸이 아프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 월이 이제 뭐 5월이라든지 아니면 점친 당일날이 5일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도 뭐 아플 수 있죠. 왜냐하면 합된 것은 언제든지 풀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안효는 진신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점괘에서는 세효 자체가 월 1로부터 힘을 받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블로그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눈꺼풀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 해몽. 수풍전 지풍승 1월 무신일. 점괘만을 보고 판단하면 운전자는 선물을 돌려주지 않고 받을 것이고 선물을 준 상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바라본 이유에 대해 여쭙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눈꺼풀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고 이제 점괘를 물었는데 이 수풍정 오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나 뭐 선물 뭐를 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점괘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봤냐면 이 세효가 동해가지고선 해수를 화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나도 해소가 되고 응효도 해소가 되고 같은 글자가 만들어지죠. 최종적으로는 내 마음이 변해서 해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 온 겁니다. 이건 뭐 딱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글자로 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 자, 그 다음에 군대 꿈 해몽, 풍화가인변 풍레익. 두 개인데 자, 하나씩 볼게요. 둘 다 돈이 들어오는 꿈이지만 잔치하는 꿈 문점자에게는 금전이 필요하거나 융통되어야 될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거는 2점께예요. 2점께. 세유에 지세하고 있는 형효를 바라보고 돈이 필요한 거라고 해단하셨는지 여쭙습니다. 네. 자, 2점께는 지금 세유, 똑같은, 돈이 들어온다라는 꿈이지만, 꿈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2점께는 세유의 형효가 임했고, 2점께는 어때요? 세효에 제가 임해 있어요. 제가 임해 있으면서 부변제가 되는 것이고, 2점께는 똑같은 부변제인데 세유의 형효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점괘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는 꿈이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변제, 둘 다 돈이 들어오는 꿈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잔치하는 꿈 문점자에게 금전이 필요하거나 융통되어야 할 일이 있는지 물었다. 네. 세유의 형효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는 꿈과 돈이 있는 사람이 돈 들어오는 꿈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몽점은 동변요와 더불어 세유에 임한 육친을 가지고 해단을 참고하는지 여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해몽점은 전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동요하고 변요만 가지고 해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와 같은 경우 이 점괘처럼 세효의 형효가 임했는데 이렇게 부변제가 됐다. 그러면 형효가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마이너스예요.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이 부분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연적으로 경험이 늘고 스킬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입니다. 결론은 세효에 임한 육친까지는 해몽점에서는 해단할 필요는 없다. 그냥 동변요만 가지고 해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어머니 꿈 지천태변 지택님 묘월 기해일. 형의 퇴신을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일러주는 꿈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형의 진신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형의 진신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경우는 진토가 변해서 축토로 되는 건데 만약에 축토가 변해서 진토로 바뀐다. 진신이면 더 안 좋죠. 진신이 된다라는 것은 더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진신이면은 당연히 더 강하게 말려야 되는 거죠. 이 꿈은 이제
돈을 지출해야 될 어떤 상황에 있었던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였었나, 뭐, 계약을 했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제가, 그거 하면은 이제 크게 문제 생긴다. 예, 그 해석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형의 진신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진신이면 더 안 좋다. 예. 아, 뭐, 유튜브를 통해서 꿈, 해몽, 동변요의 해석, 영상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변제는 무슨 꿈인지, 손변과는 무슨 꿈인지, 관변부의 의미는 무슨 꿈인지, 월 일에 힘을 받지 못하는 동변요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는 뭐 추후에 제가 꿈 해몽, 해몽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냥 대충 이렇게 쉽게 뭐 젊게 해석하듯이 말씀드리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서 꿈 해몽만 한번 정리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사위점을 영영 못 치는 건지, 매번 블로그에서 주사위점을 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처음 정한 위치, 빨간색을 상괴 혹은 빨간색을 합괴를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한번 룰을 정하면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점괘가 뒤죽박죽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래요. 뭐 빨간색을 상괴로 잡고 파란색을 합괴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빨간색을 합괴로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점을 쳤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사위를 구매를 해서 주사위를 손에 쥐고서 빨간색을 상괴로 잡고 파란색을 합괴로 잡고 점을 쳐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점을 쳤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사위를 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점괘는 늘 틀립니다. 자, 선생님은 알기 전 주사위를 구매해서 주사위점을 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걸 상괴로 했는지 합계로 바라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버리셔야 돼요. 예. 그 주사위는 그냥 버리십시오. 미련 갖지 말고.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상계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빨간색은 합계다, 이런 말들을 해서 그 말만 듣다 보니 처음으로 제가 친 주사위점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 뭘 상계로 잡았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상계를 빨간색으로 하기도 하고 파란색을 합계로 하기도, 상계로 하기도 하고 뭐 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간점, 단시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분을 상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분을 합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룰을 딱 정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지. 뭐 빨간색을 상계로 해야 된다, 빨간색을 합계로 해야 된다, 뭐가 맞는 건 아니에요. 본인만의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점치지 않는 날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것은 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번 바꿔버리면 점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용하시던 주사위, 뭘 상계로 했는지 합계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그냥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새로 하나 구입을 하세요. 뭐 싼 거 많으니까 뭐 10,000원대도 있고 하니까 플라스틱 주사위 같은 거 싼 거 있으니까, 그래서 주사위 구매하셔가지고 처음에 딱 받으시면 저는 빨간색을 상계로만 삼겠습니다, 파란색을 합계로 삼겠습니다, 육각 주사위는 동요로 삼겠습니다, 이 멘트를 꼭 하시고 최초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멘트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점을 치시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빨간색을 산깨로 잡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빨간색을 산깨로 잡든 빨간색을 핫깨로 잡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예, 그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영 주사위로 점을 칠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구매하신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 잡기처럼 주문을 다시 하고 주사위 점을 다시 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매를 다시 하시면 돼요. 주사위는. 기존에 쓰시는 거는 다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뭐 진짜 뭐 한 은주사위, 제가 갖고 있는 은주사위처럼 뭐 한 40만 원, 50만 원짜리 되는 거를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뭐 그런 거라면 뭐 판매하세요. 근데 뭐 1, 2만 원짜리 주사위라면 그냥 미련을 버리고 버리십시오. 그냥. 그게 속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은주사위처럼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 주사위라면 인터넷에 그냥 판매하세요. 예. 그럼 새로 구입하신 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산깨를 뭘로 잡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사위가 뭐 싼 거라면 그냥 버리시고 싼 거 또 다른 거 새로 구매를 하시는지 하시고, 비싼 주사위를 갖고 계신 거라면 인터넷에 판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제가 팔아드릴 수도 있어요. 비싼 거라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27분이 넘어가지고 질문이 그 다음 질문도 이제 좀 많으신데, 일단은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답장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 한 20분가량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경신수행 준비하느라고 컨디션 조절도 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질문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하여튼 때가 되면 해드리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해몽점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주사위점은 지금 쓰시는 주사위가 1, 2만 원짜리 싼 거라면 그냥 버리시고 새로 구입을 해서 보시고요. 그 룰을 한번 정하시면 그거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되고, 그리고 남이 빨간색을 산깨로 잡던 핫깨로 잡던 그건 남의 일인 거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나는 나만의 룰을 지키면 되는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주사위가 만약에 뭐 은주사위처럼 뭐 한 4,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판매하시라. 그리고 새로운 주사위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